오랜만입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영상 찍네요. 제 채널을 웹소설 쓰는 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솔직히 이 고민 안 해본 작가님 안 계실 거예요. 예비 작가님이든 현재 현업에서 글을 쓰는 작가님이시든 간에 분량 한 회 5,000자 뭐 아니면 어떤 플랫폼은 7,500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이 분량 한 회가 쌓여서 어떤 에피소드 구간이 되고 이 에피소드 구간이 또 쌓여서 하나의 글을 완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글 그리고 작은 단위인 문장, 문단, 회차 이걸 채워나가는 분량에 있어서 솔직히 어떤 글을 쓰든 간에 작가로서 고민 안 해본 분은 진짜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다못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로 이제 부업 또는 파이프라인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한 포스트에 어느 정도 이상의 뭐 글을 써야 된다 이런 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럴 정도로 어떤 글의 양, 물리적인 양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물리적인 분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더해서 잘 나가는 웹소설이라고 한다면 잘 되니까 조금만 더 인기를 이 인기를 좀 더 끌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글을 더 쓰고 싶기도 하고 만약에 글이 조금 되게 슬프지만 뭐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좀 빨리 끝맺고 싶다 이렇게 글 전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 회부터 글의 완결까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제가 아는 작가님들 선에서는 제가 진짜 글을 빨리 많이 써요. 정말로. 진짜예요, 진짜. 아직 영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 한 달 평균 27만 자의 글을 썼답니다. 진짜 많이 썼죠.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시간을 압축적으로 살면서 글을 빨리 많이 쓰는 작가인데 그런데 글을 빨리 쓰는 것과 한 회 또는 내가 구상한 장면을 충실히 채우는 건 다른 분야예요. 그러니까 저도 글의 분량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장면을 채우는 방법, 글을 아쉽지 않게 쓰는 방법. 저도 진짜 늘 고민해요. 늘 고민하고 항상 출간하고 나면 조금 아쉬운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는 이 부분을 고치고 다음 작품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항상 제가 가장 최근에 쓴 글이 가장 그동안 제가 쌓아온 글의 시간에 담긴 정수를 담은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더라도 또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 분량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 앞서서 유튜브나 제 포스타입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실제로 글 분량을 2배를 뻥튀기 한 원고가 생겼기 때문에 0이라는 글자에서 시작해서 80만 자가 넘는 이야기를 쓰기까지 제가 어떻게 글을 확정해 왔는지 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요 앞선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제 홍냉냉이라는 지금의 필명으로 2020년에 처음 출간한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작품이 출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어요. 올해가. 당시 투고한 원고를 기준으로 해서 42만 자가 넘었던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이 작품이 투고 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 독자님께 드린 리퀘스트까지 해서 일단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원고 자체는 43만 자였어요. 근데 이제 출간한 원고는 42만 자였는데요. 제 첫 작품인 To the Beautiful World 이 작품의 분량이 완고 기준 21만 자였고 사장님의 비서로 잠복 근무 같은 경우에는 첫 완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33만 자로 이제 결말을 맺었었어요. 제가 지난해 9월에 출간했을 때는 조금 이야기의 변경이 있어서 34만 자로 어떤 에피소드는 조금 줄고 어떤 에피소드는 좀 더 추가로 확장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독자님께 드린 리퀘스트까지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제 세 번째 작품은 43만 자로 끝을 맺었었습니다.
출간과 무관하게 연재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계속 글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죠. 약 10만 자 정도씩. 그리고 제가 그동안 출간했던 GL 작품이 총 16작품이에요. 이 16작품 중에서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이 작품은 리뉴얼 전인 43만 자의 완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첫 번째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연애, 두 번째 사이드 바이 사이드, 세 번째 카모플라주, 다음으로 긴 글이에요. 16개의 작품 중에서 네 번째로 긴 글이죠. 근데 제가 이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를 쓰던 때가 출간 경력이 없던 완전 초기, 글을 쓴 초기, 지망생의 시절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솔직히 첫 출간작인데 진짜 제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기획해서 써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당연히 이제 실제로 웹소설 시장을 놓고 보면 이 시장 내에서 100만 자, 200만 자 넘는 초장편 소설도 되게 많아요. 제가 봤던 어떤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400화가 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 가늠도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제목 아래에 이렇게 모여있는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글을 써내는 엄청난 작가님도 계시지만 근데 당시에 저는 2작품을 겨우 완결냈던 초짜 지망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작품마다 이제 계속 더 많은 이야기를 독자님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글을 늘려가면서 세 번째 장편을 완성한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자면 당시 지망생이었던 저의 한계를 거의 뽑아내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모든 소설을 애틋함과 사랑을 담아서 쓰지만 어쨌든 첫 출간작이니만큼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는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깊은 소설인데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이대로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뭐 출간을 하든 아니면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타임이나 투비 컨티뉴드 같은 채널이 있으니까 이 채널에 다시 연재를 하던 간에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다시 내보이고 싶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당시에 제 전부를 정말 다 꺼내서, 저 그때 2-3시간밖에 안 잤었거든요. 24시간 중에 하루에 20시간은 세아와 하진이와 함께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쉬웠던 게 아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긴 단락,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긴 문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의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나 표현 방식,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시에 저는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보니 제가 제 안에만 두고 내용을 덜 꺼냈기 때문에 독자님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강하고 싶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고 기준 42만 자, 그리고 완결 이후에 독자님께 드린 리퀘스트를 포함해서 총 6편의 외전이 있어요. 가장 최근까지도 이 외전을 좀 써서 포스타입이나 투비 컨티뉴드에 공개하곤 했었는데 이 외전 6편을 모아보면 모두 12만 자가 돼요. 굉장하죠? 본편의 약 대충 한 30% 정도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외전을 썼는데, 자, 그렇게 보면 출간 본편 42만 자, 여기에 추가 외전 12만 자가 있는 상황이에요. 42만 자의 완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고, 분리되어서 드문드문 포스타입이나 투비 컨티뉴드에 연재했던 외전을 함께 엮어서 다시 공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뉴얼을 결정했어요. 이 리뉴얼 후에는 최종 84만 자로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가 완결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포스타입이나 투비 컨티뉴드를 함께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보셨을 텐데, 처음에 포스타입과 투비 컨티뉴드의 연재 공지를 올리면서는 제가 82만 자로 소개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그 후로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정하거나 조금 더 보강하게 되면서 만자 조금 넘게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84만 자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 리뉴얼을 할 때부터 기존의 완고와 제가 수정하고 있는 편집본을 동시에 두고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편집 중인 분량과 제가 새로 다시 쓴 부분을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었어요. 이미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새롭게 두세 권의 책을 써서 내는 정도로 분량이 늘어날 거라고는 전 정말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장 처음에 독자님들께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끝!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놓았던 42만 자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2배가 된 거니까요. 이후에 야금야금 써서 늘린 외전에 더해서 리뉴얼까지 마무리하는 후에는 총 84만 7천 자로 완결이 났으니까요. 제가 2020년에 첫 출간한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가 최근에 올해, 정확히는 올해 출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는 구작이에요. 이미 출간한 경력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이미 3년 동안 이 GL이라는 장르에서 제 필명을 보고 이 사람 작품 괜찮네? 하면서 봤을 독자님은 대체로 다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꼬박 2-3달을 써서 제가 작품을 하나 이상을 잘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출간 또는 연재하게 될 작품 하나를 좀 집중해서 쓰는 편이고, 그러다가 이제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그 다음 차기작을 좀 준비하는 편인데, 어쨌든 간에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하나만 다시금 2-3달을 꼬박 써서 해놓는 미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는 다들 잘 안 하시죠. 구작은 이렇게까지는 수정을 잘 안 하세요. 출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채널이나 또는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동일한 원고로 공개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까지 시간을 써서 리뉴얼해서 다시 연재를 하는 작가님은 보통 안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죠. 비용, 시간, 노력. 아무래도 출간 경력이 있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간작을 통해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출간작보다는 차기작을 내놓는 게 작품의 성과에 좀 유리한 편이세요. 근데 저는 했네요. 사실 이렇게 리뉴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작가님이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리뉴얼을 좀 여러 작품을 했다 보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독자님들께 선보인 글인데 어느 정도 스토리라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볼 독자님들은. 근데 왜 새로 써서 내냐고.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했네요. 해놓고도 진짜 되게 진짜 난 정말 진짜 대단히 정성스럽게 미친 또라이다 했는데 제가 시간이 당연히 너무 남아서 이렇게 미친듯이 노력해서 84만 자를 완전히 새로 쓴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제게 애틋한 첫 작품이죠. 하루에 3-4시간도 안 자면서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속 새아의 이야기에 빠져서 살았는데, 사실 여기서 처음 공개하지만 최근에 제가 리뉴얼을 마무리하고도 AU 외전을 또 쓰고 있어요. 진짜 저도 참 아주 징하죠. 아이고, 근데 차기작 기대해주세요. 이 새아의 이야기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 파트너가 질투할 정도로 계속 생각이 났는데, 얼마나 제가 주기적으로 새아의 이야기를 떠올렸었냐면, 지금은 이제 리뉴얼 후에 이제 시점에 맞춰서 오픈하기 위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아까 서버회전을 6편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오픈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2021년 11월 30일, 두 번째는 2021년 12월 12일, 세 번째는 2022년 3월 6일, 네 번째는 2022년 4월 30일, 그리고 다섯 번째 서브회전은 2022년 12월 7일. 출간 직후 독자님께 드리는 리퀘스트를 썼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총 6개의 외전이 있는 건데요.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를 이제 2020년 5월 28일에 출간했는데, 출간한 이후로도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 이후부터 비정기적이지만 최근까지 새아의 이야기를 독자님들께 보여드렸던 거였거든요. 제 머리에는 늘 그 당시에 출간해야 하는 작품이 최우선에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하나에만 집중해서 하나를 빨리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의 이 업무 처리를 저는 즐기는 편인데,
이제 그런데도 이따금 다른데 좀 눈이 갈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세아의 이야기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 생각이 나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출간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출간하지 않고 포스터에만 연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 선보인 글이 정말 많은데 다른 애들의 외전이라고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연애 서진이와 희수의 이야기도 독자님들께 이런 뭐 알콩달콩한 에피소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게 종종 생각이 나요. 근데 현업에 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예정해 둔 출간작을 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다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치이다 보면 종종 잊히곤 해요. 제가 노트에서 나중에 써야지라고 해놓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약간 희미하게 피었다가 스르륵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세아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이 나면 되게 미쳐버릴 것처럼 계속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제가 쓴 서브회전 6편 중에서 5편은 주인공인 세아와 소위 서브공인 제이의 이야기예요. 서성되는 나의 종착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 이야기 흐름을 보면 삼각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메인 커플링은 따로 있죠. 세아와 하진이. 근데 서브 커플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미쳐버리게 약간 눈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썼고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0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를 42만 자로 끝냈는데도 그만큼의 이야기를 더 덧붙여서 현재 포스트타입과 투비 컨티뉴드에서 리뉴얼 재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서성이나 나의 종착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꼬박 4년을 마음에 품은 이야기. 2020년 그 시작에 저 쓰기 시작하면서 2023년 지금 이제 영상 촬영은 8월인데 8월까지도 놓지 못한 그렇게 마음이 있으니까 호박 2-3달의 시간을 서성되는 나의 종착지 세아와 하진이 그리고 이제 제이 세 사람의 이야기만 생각하면서 새롭게 글을 완성하게 된 거죠. 이렇게 리뉴얼을 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에 더해서 이 아쉬운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서론이 진짜 길었네요. 제가 어떻게 고민해서 글을 꼬박 2배나 키웠는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